2022년 9월 29일 네피도 교도소 특별공판에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에 대해 국가보안법 사망 위반 혐의로 추가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선고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은 총 12건의 혐의로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전 기획재무부 장관 2명과 차관 1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주인 경제고문으로 활동한 션터넬도 국가보안법 31항에 의거하여 징역 3년형을 추가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초 검사 측에서는 그의 노트북에서 국가기밀 문서가 보관되었다고 주장을 했으나 비공개 재판에서도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이민법 13항에 의거하여 불법 체류에 대한 혐의도 있긴 했으나 이번 선고가 첫 번째 선고이며 이미 1년 6개월 이상 복역 중입니다. 이번 선고 이후 호주 외교부는 그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였습니다. 호주 외교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주미얀마 호주 대사관 영사관이 최종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법원에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그의 아내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지난 20년간 미얀마 정부를 위해 공헌한 부분을 감안하여 호주로 추방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9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호부는 양곤 지역 보석 박물관과 만달레이 지역 스타마트에서 금괴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천연자원환경보호부는 이번 금괴 입찰 판매는 지역당 10.8파운드씩 판매하며 입찰 정보에 대해선 양곤 미얀마 보석박물관 또는 네피도에 있는 미얀마 보석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판매되고 있는 3가지 무게의 금화도 주요 도시에서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금과 판매 발표 이후 9월 29일 현재 미얀마 장외시장 금 시세는 티켈당 255만 잣을 기록하고 환율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9일 국가관리위원회 노동부는 온라인상의 노동 착취를 고발하는 뉴스가 올라온 것에 대해 실사 조사를 착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 오후 3시에 노동법관리감독부는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권 위반이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논란이 되고 있었던 사업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며 오후 12시부터 30분 동안 점심시간이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부서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휴가 요청을 했을 때 노동법상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승인하고 있으며 노동 착취는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야간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장 내에서 취침을 하지도 않았으며 고용계약서를 무시하고 해고를 한 사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2일 SNS 뉴스를 공유하는 미얀마 네이버 뉴스에서 양곤 셰피따 타운십 왔다야 공단에 있는 웅다 봉제공장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보도가 나온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 10시간 30분을 근무하고 노동자의 동의 없이 오후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 강제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키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새벽까지 근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외 노동자에게 휴가를 허가하지도 않고 초과 근무 거부 시 해고 협박, 야간 초과 근무 시 공장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하였으며 고용계약서를 위반하며 해고도 하였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 국장은 미얀마 해외 선원에 대한 급여를 미얀마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명령 소문에 대해 일축하였습니다. 현재 퍼지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미얀마 선원들은 급여 전액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여권 등의 해외 체류에 제한을 주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 미얀마 선원은 급여 전액을 미얀마로 송금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포함한 해외 체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필수 서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받고 송금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해외 선원 송출업체 관계자도 이런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은 해외 선원 급여에 대한 정책은 변동된 것이 없다고 밝히며 은행 시스템을 통한 송금을 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주었을 뿐 강제 명령은 없었다고 일축하였습니다. 2022년 7월 초 주미얀마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얀마 여행주의보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미얀마에서 최소 1명 이상의 미국 시민이 구금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신상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사 롤링스톤즈는 미국 시민 쪼테이유가 지난 1년 동안 미얀마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독점 보도를 하였습니다. 대사관 발표 당시 그의 가족들이 신변에 대해 비공개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며 최근 그의 재판이 기각된 이후 처남 데이비드 울프벌그는 그에 대한 체포 내용을 공개를 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쪼테이유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식물학자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2017년 고향인 미얀마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자택에서 정원사로 근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국가비상 사태 이후 집은 비었지만 그는 계속 상주하면서 7개월 동안 정원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유엔 미얀마 쪼모툰 대사의 전화가 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0분 정도 후에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2022년 5월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통합정부는 일론 머스크에게 국가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이 차단한 미얀마 일부 지역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4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이란에서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인도에서도 시범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차단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미얀마에도 이런 지원을 촉구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액세스나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330개 타운십 중 54개 타운십에서 인터넷 차단이 되고 있으며 저항단체의 거점인 사가잉 지역과 마괴 지역, 신주를 중심으로 모바일 전화도 차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미얀마 한인업체에서 캄보자페이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을 뻔한 사건이 있어 앞으로 금융거래 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한인업체에서는 바이버 메신저를 통해서 캄보자페이 콜센터라는 이름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최근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사용자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명령하고 심카드 정보와 동일해야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계좌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였으며 실제 사용하는 번호인지 확인을 위해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 코드까지 확인해서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이후 결제 비밀번호까지 요청을 하자 이상함을 느끼고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캄보자은행에 문의를 해본 결과 번호가 캄보자 은행의 직원의 번호는 맞는 것으로 확인을 되었지만 은행 측에선 절대 인증코드 또는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바이버 메신저를 통해 계속 정보 요청을 하였고 중국어로 보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웨이브머니의 경우도 다양한 방법의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단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 쇼핑 행사를 하는 과정에 수집되는 고객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일정 금액을 송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후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벤트 당첨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인출 비밀번호를 받기 위해선 회원가입비를 보내야 한다고 송금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고객이 송금을 하면 보냈던 송금을 취소하고 사라지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오전 9시 35분경 63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네피도발 꺼야주 수도 로이꼬로 향하던 민항기가 총격을 받아 이에 대한 배후 공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얀마 내셔널 에어라인이 운영하는 항공기는 고도 3,500피트 상공에서 선회하던 중 총격을 받고 항공기동체가 관통하면서 승객의 얼굴을 스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무사히 노이코 공항에 착륙을 하고 부상을 당한 승객은 노이코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후 항공사 측은 노이코행 모든 항공편에 대한 무기한 휴원과 함께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들은 환불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민항기 총격 사건 이후 국가관리위원회는 국가 비상사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까레니 내셔널 프로그레시브 파티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국영신문을 통해 최근 KNPP와 꺼야주 국민방위군들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총격 또는 폭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조민툰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민간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단체의 공격이며 민간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부상당한 승객은 다행히 중태는 아니라고만 언급하여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 미얀마 언론협회와 미얀마 스포츠미디어연맹, 미얀마 작가언론인협회 등의 여러 단체에서 국영신문을 통해 민항기 총격 사건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KNPP 산하에 있는 무장단체인 까레니 내셔널리티즈 디펜스 포스는 2021년 12월에 게시했던 성명서를 다시 게재하며 민항기 탑승은 국가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편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KNPP는 신속하게 국가관리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공격은 다른 저항단체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총알 구멍을 봤을 때 항공기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공기 내부에서 탑승객이 발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당한 승객은 민간인이 아니라 육군 상사이며 공격 전 노이코 공항 인근 보안도 강화되었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얀마 짝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환율 변동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장외시장 미얀마 달러 환율은 2,450자까지도 기록하였으나 국영신문에서는 장외시장 환율이 4,500자까지 기록을 했다가 2,800자수로 하락하였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미얀마는 특이하게 달러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미얀마 중앙은행은 지난 3월 31일부터 9월 30일 사이 달러 가치는 14% 상승한 반면 짝 가치는 28% 하락한 수치를 근거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짝 가치가 2배가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있다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물론 언급한 기간 동안만으로 분석을 하면 맞긴 하지만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 말 사이 짝 가치가 200% 하락한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과 함께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달러 약세 원인에 대해서 금융 전문가들은 최근 미얀마 유류 수입업체에 대해 고정 환율을 적용하여 2억 달러를 대출하기로 발표한 것과 미얀마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NP 봉제업체들에 한 65% 강제 환전을 지시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 안정화를 위해 중국 위안화, 태국 바트와 통용을 활성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30일에는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외환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석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위안화 수합 또는 유류 대금 일부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은행들은 강제 환전 면제 기업이나 해외 이주 노동자 급여 송금, 수출입업체, 대금의 35%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